민주시민 여러분, 애국동포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할 때 미국 연방 워싱턴 DC에 있는 항소법원, 우리로 하면 고등법원이죠. 서울 고등법원이 트럼프의 이런 제국주의적인 깡패 스타일의 이런 상호 관세는 미국의 그 근거법을 해석을 해보니까 법률 위반이다. 그 법에는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외국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다. 미국 수정헌법에도 없다. 그래서 헌법 위반, 위헌이고 법률 위반, 위법이다. 1심 판결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심 판결이 트럼프 패소 때리고 그게 5월 달이었는데 약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미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트럼프를 박살을 냈다 이거죠. 박살을 냈다. 트럼프 지금 붕괴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 보수가 많은, 보수가 6대 3으로 많은 보수 대법관이 많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가서 뒤집을 거야. 제 말씀은 뒤집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이 제국주의적인 관세 폭력은 위대한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1기 대통령 할 때 트럼프가 임명했던 그 보수 대법관들 손에 작살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논리는 굉장히 치밀하게 법리 분석을 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외국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폭탄 때린다. 근거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법 항소법원이 안 돼! 트럼프 안 돼! 한 것은 우리 소위 지금 상호관세. 상호관세의 근거법, 국제비상권한법. 국제관계에서 여러 비상한, 뭐 전쟁이 터졌다든가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재 조치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유엔 전 세계 나라가 북한과 달러 거래하면은 안 된다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란에 대해서 제재한다든가, 이런 거 국제 경제에 있어서 비상 상황이 올 때, 미국 대통령이 그런 금융 규제를 한다. 뭐, 무역 규제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규정한 게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아무리 읽어봐도 조세라는 말이 없다. 텍스, 테리프 이런 단어가 없다 이거야. 없다. 그만큼 대통령이 조세를 때리는 거는 멋대로 때리면 안 된다.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또는 법률에 위임한 그런 대통령령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결론은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만이 의회만이 세금을 때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는 없다 이거 없다. 비상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규제, 달러 규제, 금융 규제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외국에 대해서 뭐 미국 내부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대해서 이런 관세, 세금을 때린다. 이거는 법에 없다.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헌법으로 가서 우리 미국이 독립전쟁,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 보스턴 차 사건이죠. 영국 이 본국이고 미국은 식민지 취급을 했으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하니까 그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 구호가 뭡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죽으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대서양을 건너서 와서 이렇게 잘 살도록 계속 이렇게 개고생해서 만들었더니 영국 왕실이 그냥 무조건 세금을 뜯어가? 그러면 우리의 대표
미국의 식민지를 건설한 그 우리의 대표들도 영국에 우리가 대표 국회의원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대표가 없잖아. 니네들 멋대로야? 그건 안 돼. 우리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겠다. 여기서 전쟁이 터진 거죠. 여기서 나온 구호가 그 유명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이거죠. 우리의 대표가 없는데 무슨 니네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때리냐? No representation. 우리의 대표가 없이는 no tax, no tariff. 여기서 총을 들고 싸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잘못 건드리면 국내적으로는 밀란이나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12.6 총맞은 시해 사건도 그 직전 10월 초에 부마 사태가 터졌고 부마 사태의 핵심도 그 당시 2차 오일 쇼크 등등 때문에 정부가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부가세 10% 때려 해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대학생들의 정치 시위라는 그런 계기에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본질은 이 세금에 대한 반란이었다, 밀란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깡패로 그냥 돈을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슬기롭게도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님 그리고 1심 판사님들이 트럼프 너 자식아 나라 망칠 거야? 전 세계를 망칠 거야 이 자식아? 한 거예요. 트럼프는 당연히 지금 대법원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자 대법원 가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도 많고 6대3 보수가 6명 이기냐? 저는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도 트럼프 너 정신 차려 너 패소야 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 미 연방 대법원의 이 대법관들은 종신제고 정말로 존경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판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미국의 연방 대법관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만큼 이분들이 정말 국가를 전 세계를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네. 저는 절대로 트럼프가 임명했다 해서 그분들이 트럼프 깡패 잘한다. 우리 미국만 그냥 당장 돈 뺏어 와서 당장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어리석은 단견이 아니다. 조금만 지나면 한국 이런 우호적인 한미 FTA 해서 다 서로 좋았는데 중국 전부 원수 만들고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 했죠. 근린 내 이웃 my neighborhood 궁핍화 beggar 거지 만드는 폴리시 my neighborhood beggar policy beggar die my neighbor policy 미국의 영국 케임브리지의 그 유명한 케인즈의 너무나 훌륭한 애제자 후배 여성 경제학자 존 로빈슨이 근린 내 이웃을 거지 만드는 정책을 쓰면 니도 죽는다. 그래서 연방 대법관들이 너무 그분들은 또 심사숙고해서 이런 여러 경제학적인 분석도 다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의회 없이 우리의 대표자가 결정을 해야지 왜 대통령 네가 하냐. 그것은 미국의 독립전쟁이 터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트럼프의 이러한 미국 수정헌법, 헌법에 대표자 없이는 과세 없다. 그게 미국 수정헌법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트럼프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미국 보수 대법관들도 저는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패소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남아있는 게, 자, 그거는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그러나 이제 다른 품목관세가 있죠. 품목관세. 자동차 여전히 25% 때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4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50%를 때리고 있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반도체 의약품 이거는 최혜국 대우. 최혜국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제일 좋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해주겠다. 이것도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판결 소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무역 확장법. 뭐 과거에 아마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슈퍼 301조 뉴스에서 많이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도 우리나라 철강이 덤핑을 해서 미국에 판다 해서 슈퍼 301조 발동해가지고 막 과징금 때리고 뭐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무역 확장법입니다. 이 무역 확장법에 따른 이 개별 품목 관세 이것은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이 일반적인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너 임마 안 돼 트럼프 패소야 하면 이 부분들도 당연히 소송들이 제기가 되겠죠. 피해를 보는 업체들 또 피해를 보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이번에 소송도 16개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도 소송을 냈다 이거예요. 피해를 본 업체들도 소송을 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의 이 깡패 제국주의는 역시 이제 미국의 그 위대한 사법제도, 사법 시스템, 연방 대법관들에 의해서 작살이 나겠구나. 연방 대법관들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살리고 세계 자본주의를 지금 살리겠구나. 지금 판사님들이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것이 미국의 위대한 점이죠. 미국의 사법 시스템. 막 그것도 막 여기도 골 때리는 게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러자 트럼프는 이제 대법관들 판사들을 공격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대공황이 온다. 미국이 이렇게 돈을 그냥 해외에서 막 끌어당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한국에 뭐 3,500억 달러 또 개별 기업 1,500억 달러 에너지 사라 1,0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그냥 돈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몇 천조 달러 끌어들이고 있고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니네 판사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니네 판사놈들 때문에 미국이 대공황이 온다. 미국이 협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의 제국주의 관세 정책이 지속이 되면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올 겁니다. 네.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오면 미국도 박살이 나는 거죠. 미국도. 그걸 연방 대법관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번에 1심, 2심 판사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박살을 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1929년 진짜 대공황기 때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위대한 케인즈의 자문을 받아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유효 수요가 커지고 기업들의 물건이 팔린다. 그래서 최저임금법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연방대법원 가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해가서 다 그냥 위헌 무효가 난단 말이에요. 10년간. 그러니까 그래 좋았어. 그러면은 니네들 종신이지. 그러면 내가 대법관을 늘려버리겠다.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그게 코트 패킹 플랜. 법원을 패킹. 판사들을 그냥 차곡차곡 패킹 느리겠다 이거예요. 느리겠다. 대법관 느리기 작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법관들 30명 늘린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손을 봐야 됩니다. 이자들. 한국 판사들. 네. 근데 어쨌든 미국도 비슷한 거예요. 역사는 뭐다? 반복된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목을 쪼으니까 다행히 미국 그 보수 대법관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고 병으로 재벌 출신 그 오웬 로버츠 대법관은 재벌 출신인데 본인이 사상을 바꿉니다. 이 서민들을 살리는 게 맞다. 케인즈가 맞다.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위대한 대법관이다.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그분이 진보로 돌아서서 이제 5대4 이게 6대3으로 뒤집어져서 루즈벨트의 정책이 시행이 된 겁니다. 최저임금법, 뭐, 이렇게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하는, 그 29년 대공황,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당시 미 연방 대법원의 보수 대법관들이 서민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데 섰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대공황 탈출에 큰 전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도 지금 1, 2심 판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공부를 쟤보다 훨씬 많이 잘 알겠지. 결론은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대공황이 온다 헛소리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미국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도 연방 대법원이 이 이제 두 가지 법에 근거한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따른 이 상호관세 이거 안 돼. 이것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요. 언제 뭐 대법원도 연방 대법원도 빨리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죠. 지금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올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무역 확장법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이제 판결에 의해서 이 트럼프식 깡패 관세는 끝장난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시간을 또 끌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적인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본질적인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상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자들 만나서도 미국의 독립전쟁의 정신 그런 걸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꼼짝 못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헌법 딱 하면 꼼짝을 못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거 안 된다, 흑백 분리 정책 안 된다, 뭐 이런 판결부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민주시민들, 애국동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나라가 작으니까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도 뭐 수많은 전쟁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은 더 강하지. 거기는 사무라이가 그냥 목을 바로 쳐버리니까. 그래서 일본은 욕설이 없잖아요. 이 언어 생활에 단어에 욕설이 없잖아요. 왜? 600년간 사무라이 시대이기 때문에 욕 잘못하다가 지나가는 사무라이한테 걸리면 그냥 목이 댕강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거든. 일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온순하죠. 욕설, 과격한 발언이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은 도로모데스, 도둑놈, 요게 제일 센 욕이죠. 도로모데스. 네. 우리는 욕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권력이 세고 국민들이 권력에 대해서 위축되고, 그게 관은 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따 소리하고 관치가 당연하지 뭐 고시 붙으면 관치하려고 하는 거지. 헛소리 때리고 그런 문화가 많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 이 나라의 사장이다, 사장. 뭐 어렵게 주권자 뭐 어려운 소리 하지 마. 그냥 사장이야. 내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신들 구급 순경 아저씨들까지 내가 당신 월급 주고 내가 당신을 채용한 거야. 내가 열받으면 당신 모가지 자르고 당신 그냥 굶어 죽는 거야. 나는 사장이다.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야 진정한 주권국가, 주권자들이 모인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하고도 이렇게 강력하게 맞짱뜰 수 있고 사상무장이 돼야 되거든. 사상무장이. 네. 그런 차원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정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민이 독재자를 권력을 비판하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힘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그 위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그것도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980년대에 나온 그 사건 내용이, 그 어느 시민이 전쟁 반대 뭐 이런 시위를 공화당 당사 앞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형사처벌이다 했더니 이분이 연방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자, 결론은 연방대법원이 미국 수정헌법을 해석할 때 성조기를 불태우고 성조기에 침을 뱉은 그 사람을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나쁜 놈이냐? 아니야. 그것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무죄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무죄다. 그 논리가 중요하겠죠. 이 판결,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정말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이 국가의 존엄도 보호해야 된다. 뭐 함부로 침뱉고 불태우고 그거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은 이런 사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 사상의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 이 사람을 비난하는 미국 시민들, 특히 공화당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타는 성조기. 그것은 불타는 성조기가 상징하는 것은 위대한 미국 선조들이 만든 수정헌법 제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의 국격품이 그것도 중요하다. 예. 그것은 미국 국가의 존엄성은 그것을 당신이 표현을 하라 이거야. 예. 저 사람은 불태우는 표현을 하면 당신은 당신의 표현을 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의 존엄성은 당신 안주머니에서 당신의 성조기를 꺼내어서 휘날려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